당신의 삶에서 그때는 분명히 옳다고 믿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딘가 어긋나 있는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그 질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그 선택을 했던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이었습니까? 저녁이었습니까? 비가 왔습니까? 맑았습니까? 혼자였습니까? 누군가 옆에 있었습니까? 아마 당신은 그날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두려움을 숨긴 채로 혹은 두려움을 아직 느끼지 못한 채로 당신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을 것입니다. 이쪽입니다. 혹은 조용히 그 방향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렇게나 선택한 일은 아무렇게나 잊힙니다. 잊히지 않는 선택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순신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전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도 패배도 전략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그 판단이 어떻게 틀리고 틀린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억할 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고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한 사람으로 기억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억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틀렸던 날이 있었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순간이 있었으며 어떤 결정 앞에서 아주 오래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저를 영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판단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함께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의 일생에서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지금 행동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들은 결코 완전한 정보 아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개 속에서 선택합니다. 앞이 어느 정도 보이는 날도 있고 손도 안 보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린 날에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삶입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한 가지를 압니다. 선택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 선택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이미 그 선택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판단의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당신의 과거 선택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진지함이 틀린 결과와는 별개로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천천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왜 사람은 경고를 듣고도 믿지 않는가? 보고를 받는다는 것과 그 보고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장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어디서 적이 움직였다는 말, 누가 수상한 낌새를 보였다는 말, 바람이 바뀌었다는 말, 해류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
그 정보들이 모두 옳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과장이고, 어떤 것은 오해이며, 어떤 것은 적이 흘린 거짓입니다. 그래서 장수는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보고를 믿고, 어느 보고를 내려놓을 것인가. 그런데 저는 오랜 경험 속에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보고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가진 구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을 때, 그 방향을 지지하는 말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주는 안도감, 역시 내 판단이 맞았구나라는 느낌. 그 느낌은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듯 기분 좋게 끼워집니다. 반면, 그 방향과 반대되는 말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말은 흐릿하게 들립니다. 말하는 사람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과장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귀를 통과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 앞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짐이 있었을 때, 저는 그것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직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비되어 있다. 저 보고는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며 보고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그 보고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왜 그 말을 믿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듣기 싫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확인하는 말만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그런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경고했는데 당신은 그 말을 온전히 듣지 않았던 날,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했거나, 걱정이 지나치다 생각했거나, 그 말이 불편해서 귀를 조금 닫아버렸던 날, 그리고 나중에 그 경고가 맞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순간의 감각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똑똑한 사람에게도,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믿게 되는가? 이것은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식입니다.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마음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충되는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면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그 흔들림은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결정이 어려워질수록 책임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을 선택합니다. 대개 이미 기울어 있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지지하는 말은 선명해지고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말은 희미해집니다. 의식적인 기만이 아닙니다.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때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본능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생존의 장치입니다. 혼란 속에서 결정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빠르게 혼란을 정리하려 합니다. 불편한 정보는 잘려나가고, 확실하지 않은 경고는 뒤로 밀리고, 복잡한 가능성은 단순화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합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의 방향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경고를 외면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책보다 먼저입니다. 2부 선의가 5판이 되는 순간 선의로 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더 큰 혼란을 만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잠시 꺼내 보십시오.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잘못된 결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결정들 중 많은 수가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잠재우려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장수는 부하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선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현실의 위험을 가려버리면 경계심을 낮추고 준비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동요를 막으려 했습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 그 말도 선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심각성을 가리면 사람들은 대비할 기회를 잃습니다. 이것이 선의의 역설입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마음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이 현실의 위험을 가리키고 있을 때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위험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불안해할 때 당신은 말했을지 모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괜찮아가 현실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면, 만약 그 잘 될 거야가 근거 없는 위로였다면,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 말을 했던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상대가 무너질까봐 부드럽게 말했던 날. 더 단호하게 움직였어야 했는데 관계가 상할까봐 망설였던 날. 더 일찍 준비를 촉구했어야 했는데 불안을 자극하기 싫어 기다렸던 날. 그 선택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자책했습니다. 왜 나는 더 명확하지 않았는가? 왜 나는 더 강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약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관계를 생각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 그것들은 결함이 아니라 덕목입니다. 다만 그 덕목이 때로 다른 판단과 충돌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무엇을 택하든 후회가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흔드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 이 말은 부정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문제는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닐 것이다. 이 생각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기다림이 옳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되돌릴 수 없는 틈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자기 설득이 생길까요?
결정에 두려움이 있고, 현실에 무게가 있고,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낙관이 섞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현실이 되었을 때 뒤늦게 움직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왜 미뤘나.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이 그 일의 무게를 느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렇지 않았다면 두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웠기에 미룬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곧 당신의 진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혼란을 막으려던 마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면 더 불안해질 거야. 지금 알리면 분위기가 무너질 거야. 그래서 조용히 덮습니다. 출발점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준비의 시간을 빼앗으면 혼란을 막으려다가 더 큰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선의가 오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선의가 가짜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충분하지 않음은 결과를 본 뒤에야 말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산부 이순신은 판단하지 않았다. 저는 많은 판단을 요청받았습니다. 저 선택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저 결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때마다 저는 가능하면 단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은 그 사람이 가진 정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 그 사람이 짊어진 책임, 그가 두려워하는 것들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결정은 명백한 잘못과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그 흐릿한 영역을 단숨에 재판하려 들면 우리는 쉽게 또 다른 오판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가르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누가 옳은가를 다투는 동안에도 시기간은 흐르고 상황은 변하고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논쟁에 매달리는 사이 제가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체념이냐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체념은 포기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만든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이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선택을 심판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편이 더 현실적일 때가 있습니다. 다부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마주하는 나의 오판들. 후회는 대개 늦게 옵니다. 바로 그 순간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 일 한가운데 있을 때도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마음의 틈이 생겼을 때 후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는
그 일의 의미를 이해했을 때 옵니다. 그리고 의미는 거리가 생겼을 때 보입니다. 숲 속에 있을 때 숲의 모양이 보이지 않듯 일 안에 있을 때는 윤곽이 보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와 뒤돌아보아야 아, 거기 그런 길이 있었구나가 보입니다. 그 순간이 후회입니다. 그런데 후회가 자책으로 바뀌면 위험합니다. 후회는 말합니다. 그때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책은 말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정말 못났다. 후회는 선택을 보지만 자책은 사람을 단정합니다. 자책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지. 그게 반복되면 목록이 됩니다. 그때도, 저때도. 그러다 어느 순간 판결이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개별의 오판을 인격 전체로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책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자책이 깊어지면 사람은 선택을 피하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틀릴 거야. 그래서 결정을 미루고 남에게 넘기고 상황이 정해질 때까지 버팁니다.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회피는 또 다른 후회를 낳습니다. 그때 내가 결정했어야 했는데. 자책이 자책을 낳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 순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를 압니다. 오판을 부정하지 않는 것. 틀린 선택을 부정하지 않는 법.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판을 인정하는 것과 오판을 수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틀렸다. 수용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린 선택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관용이란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용이란 잘못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 관용이 자신에게 적용될 때 그것이 자기 수용입니다. 당신의 오판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서만 꺼내 보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했습니까? 그때의 당신을 지금의 당신이 판사처럼 재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클로징 틀렸어도 책임을 다한 사람의 마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부정하는 데 쓰던 에너지가 풀리면 그 에너지는 지금을 사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인정하면 비판이 따라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당신 잘못이지라는 말이 올까봐 그 두려움이 인정을 막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잘못이 자기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틀렸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인식이 있을 때 인정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과와 인격을 분리하는 것.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많은 요소들의 조합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 다른 사람의 선택,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때로는 운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결과만으로 사람을 단정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당신 자신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때의 결정이 나쁜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최선을 다해 결정했습니다. 그 최선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평생의 인격 판결을 내리는 것은 가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과거의 한 판단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한 장면이 아니라 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옳았던 선택도 있고, 틀렸던 선택도 있고, 기꺼이 책임졌던 순간도 있고, 가끔은 뒤돌아보고 싶은 갈림길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과거 어딘가에 있는 그 선택을 떠올리되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때 당신은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두려웠지만 결정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누군가를 생각했고 무언가를 지키려 했고 그 무게를 혼자든 함께든 떠안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당신입니다.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관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자기 용서가 아니라 자기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판단해야 했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틀린 날이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오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때의 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나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다음 줄에는 그때의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나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 두 줄을 적고 나면 자책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판결이 아니라 맥락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맥락을 본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은 이미 회복의 한 걸음입니다. 혹시 마음이 허락한다면 한 가지를 더 적어 보십시오. 그 선택을 한 내가 지키려던 것은 무엇이었나? 체면이었을 수도 있고,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평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키려던 것이 보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변명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지도입니다. 그 지도 위에 오늘의 당신이 다시 한번 발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